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정미호, 조하나입니다. 저희는 미래 융합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과 과학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3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은요, 지금까지보다 그 규모나 체험 종류 면에서도 최고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체험 부스가 너무너무 많아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우리도 늦기 전에 빨리 들어가 봐야죠. 그럴까요? 지금부터 창의력과 상상력이 쑥쑥 자라는 과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3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속으로 출발! 재미있는 과학, 신나는 과학.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과학의 진면목을 제대로 마주할 기회가 없어서일 것입니다.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과학의 매력에 빠진다면 어떤 놀이기구보다 신나고 재미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을 텐데요. 융합과학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2013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이른 아침부터 축전을 찾은 학생들로 북적이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과학체험 행사답게 남다른 규모를 자랑합니다. 때문에 발길이 닿는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구성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우선돼야 하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2013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과학, 상상의 날개를 달다입니다. 무려 300개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400여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데요. 기존에는 기관 중심으로 체험 코스가 나눠졌다면 올해는 분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7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융합인재,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기초과학, 환경생명마을 등 관심 있는 주제 마을을 선택해 마을 투어를 하며 아이들은 여러 가지 과학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은 국민의 젊은 학생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 부분을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융합인재마을 입구에 나와 있는데요. 2013 대한민국 과학축전 중에서 이곳이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있을까요? 미래 융합인재들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수많은 부스들 중에서도 어린 친구들이 모여있는 이곳. 주제를 보아하니 표면 장력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란스런 주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시선은 오로지 눈앞의 실험에 꽂혀 있는데요. 채랑 같이 이렇게 들어올리면 물이 새야 되는데 지금 물이 안 새죠. 이렇게 채를 기울이면 물이 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새게 되는 거거든요. 분명 차에는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데 수평으로 들어올리니 물이 전혀 새지 않습니다. 또 클립을 넣어도 물이 넘치지 않는 현상. 이렇게 작지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름다운 표면 장력의 세계라는 부스인데요. 표면 장력의 원리에 대해서 체험해보는 부스입니다. 그래서 3가지 실험을 같이 하는데 첫 번째는 클립을 물에 넣는 실험을 통해서 표면 장력의 원리를, 두 번째는 비눗방울 놀이를 통해서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세 번째는 계면활성제가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는 걸 통해서 우유의 세제와 색소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이에요. 초등학생들에겐 다소 낯선 과학 용어이지만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아이들. 이번엔 비눗방울 놀이로 표면 장력을 알아볼까요?
네모난 모양으로 지금 비눗방울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떤 형태의 비눗방울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모양이 네 모양. 뭘 넣어서 만들 수 있다. 육각형 구조의 찰쌀을 이용하면 육각형 모양의 비눗방울이 만들어질까요? 아이들은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물을 가지고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는데요. 서로 다른 모양의 도구를 사용해도 둥근 형태의 비눗방울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비눗방울이 동글동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면활성제랑 표면장력이랑 만나가지고 표면장력이 낮아져가지고 네모난 비눗방울을 불어도 동그라미로 나와요. 우리 친구가 원리를 잘 이해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제 속에 든 계면활성제가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다란 비눗방울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비눗방울이 모두 둥근 형태인 이유는 비눗물에도 약하지만 표면 장력이 남아있어서 표면적이 제일 작은 구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표면 장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특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접시에 흰 우유를 붓습니다. 우유는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하얀 캔버스 대신이라고 하네요. 여기 마음에 드는 색소를 고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가 흔들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뿌려주세요. 다른 색깔도 우유 위에 원하는 색소 가루를 뿌립니다. 이때 가운데 부분에 색소가 모이도록 여러 가지 색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앞에 보시는 컵 안에 세제가 들어있거든요. 앞에 세제를 5글자로 뭐라고 했죠? 개자로 시작하는데. 정답은 계면활성제죠. 계면활성제가 우유 그림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면봉에 세제를 듬뿍 묻힙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세제가 묻은 면봉이 우유에 닿자 순식간에 퍼지며 예쁘게 섞이는 색소. 이렇게 자동으로 색이 혼합되는 우유 그림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기 앞에서 배운 표면 장력을 배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세제를 넣어줬죠? 아니 세제가 우리가 따르잖아. 네, 세제를 넣어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표면 장력이 약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색소가 이렇게 퍼진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이한 표면 장력과 계면 활성제의 원리. 계면 활성제로 인해 세제가 닿은 쪽이 먼저 표면 장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우유가 이동한 것입니다. 이때 우유 위에 떠있던 색소가 함께 움직이며 퍼진 것이죠. 아이들이 만든 과학이 담긴 마블링. 이렇게 종이에 찍어내면 멋진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표면 장력으로 만든 마블링이에요. 융합인재마을 중앙에 위치한 노란색 부스. 체험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줄이 부스 한 바퀴를 두를 정도인데요. 이곳은 바로 꿀벌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꿀벌 체험 부스에서의 첫 번째 단계는 꿀벌의 역할 이해하기. 우리가 말하는 꿀벌은 꿀을 따오고 벌집을 짓는 역할까지 하는 일벌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꿀벌의 활동은 식물 번식, 농작물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결국 인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아이들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꿀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다음 단계는 여왕벌 찾기. 학생들은 벌통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벌들을 면밀히 관찰하는데요. 여왕벌을 찾으려면 그 특징을 먼저 알아야겠죠? 벌들의 집단을 이루는 콜로니에서 유일하게 알을 낳을 수 있는 암컷. 여왕벌은 일벌보다 1.5배 이상 몸집이 크고 수명 또한 일벌의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아이들은 여왕벌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네, 아니에요. 아 여왕벌은 일벌들이 맞아요. 지금 정답. 여기 우와 크다. 아이들이 찾은 여왕벌.
꿀벌과 비교해보니 정말 여왕의 자태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왕벌은 큰데 꿀벌은 여왕벌에 비해서 좀 작아요. 평소에 벌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일반 꿀벌보다 여왕벌이 더 크고 되게 멋있고 예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스 한쪽에 자리 잡은 커다란 벌집. 벌집의 크기, 형태로 보나 그 속에 사는 벌의 몸집으로 보나 자이언트급인 걸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말벌의 서식지라고 합니다. 선생님, 장수 말벌집은요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긴 거예요? 네,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지만 집도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얘네들은 위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집을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멀리 좀 숨어져 있는 거죠. 네. 말벌의 말은 크다라는 의미의 접두사로 말벌은 큰 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벌 중에서도 가장 큰 장수 말벌은 몸 길이가 무려 5cm 정도인데요. 밀랍을 분비해 집을 짓는 꿀벌과는 달리 말벌은 나무 껍질 같은 목재 성분을 갈가서 침과 섞어 둥근 형태의 커다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벌집의 외관을 만지면 거친 종이를 만지는 느낌이 난다고 하네요. 벌을 무서워하는 친구들 참 많죠. 아마도 침을 쏘며 공격하는 벌의 특성 때문일 텐데요. 벌에 대해 제대로 한다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져봐도 침이 싸요, 안 싸요, 벌이? 쏘지 않지요. 자, 이것은 숯벌이에요, 숯벌. 숯벌이라서 침이 있다 없다? 침이 없는 벌입니다, 이것은. 모든 벌이 침을 쏘는 것은 아닙니다. 꿀벌의 세계에서 침을 지니고 있는 벌은 암컷인 일벌들이고요. 수펄은 번식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침이 없다고 하네요. 용기 있게 숯벌 만지기에 도전한 아이들. 아이들이 다가가자 꿀벌들도 손 위에 올라와 인사를 하는데요. 손의 감각으로 생생하게 느껴지는 생명의 움직임을 아이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또 어디 가서 떨어졌나? 못 떨어졌어? 못 찾겠어. 못 찾겠어. 간지러웠지만 재밌었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계속 만져보니까 재밌고 용기가 나고. 오감을 자극하는 풍성한 체험거리들로 가득한 2013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 책상에만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곳은 놀이공원보다 신나고 여느 컴퓨터 게임보다 매력적인 배움의 장입니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기회를 자주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하나라도 더 많이 보고 움직이고 생각하기 위해 부지런히 과학 체험 부스를 돌아다닙니다. 축전 한복판에 생학과학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전기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집중력을 높여 미래 자동차 설계에 몰입한 아이들. 복잡한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 능숙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디자인 및 설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창의력입니다. 네, 지금 아이들이요, 자기가 디자인을 한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보는 수업 중에 일환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역사와 디자인, 그리고 한번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보나 또 실용적으로 만들어보나 이렇게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아이들이 그려내고 있는 미래 자동차의 모습과 기능엔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아이들만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데요. 앞으로의 자동차 세상은 이 아이들의 손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주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경주하는 사람들이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시속 최고 속도가 403km 넘게 달릴 수 있고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보조 부스터 장치도 장착했어요. 설계를 마친 학생들이 설계도를 가지고 향하는 곳은 3D 작업실. 이곳에서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 아이들의 자동차가 더욱 멋지게 재탄생된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직접 스케치를 하면요.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프로그램으로 3D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3D 작업을 하면 3D 프린트를 넘어가면서 이제 3D 모델러를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작업은 3D 모델링 프로그래밍으로서
단편적인 디자인을 3차원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몇 번의 클릭을 거치자 전체적인 자동차 라인은 정리되고 학생들의 설계 특징이 살아나는데요. 3차원으로 단장한 아이들의 작품들. 형식을 벗어난 아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엿보입니다. 도로 위에 이런 자동차들이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 장의 종이 속에 자동차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설계 작업을 마쳤으니 이제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봐야겠죠? 학생들은 자동차 제작자를 변신해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 상어 모양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옆에 붙이고 있는 불꽃 모양 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협동심. 실제 자동차 제작 과정처럼 아이들은 협동과 분업을 통해 제작 속도를 높이는데요. 하나의 자동차를 완성하는데 여러 가지 부품뿐만 아니라 모두의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은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전기 자동차 제작 체험을 통해서요. 네.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앞 수업에서 저희가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미래의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 디자인이 끝나면은 자동차를 실물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통 현실에서 실제에서는 클레이와 같은 이렇게 차를 이용해서 모형을 만들어 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게 그 과정 대신에 저희는 우드락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직접 자기들이 디자인한 자동차를 실제 모형에 가깝게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몸집만한 자동차를 제한된 시간 안에 완성하기란 일곡인 인내심이 요구되는 일일 텐데요. 아이들은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서로의 손을 모아 자신들의 친환경 자동차를 묵묵히 완성해냅니다. 드디어 학생들의 전기 자동차 완성! 그런데 힘들여 만든 작품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오늘의 체험 활동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포토존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바퀴 수레와 아이들의 작품을 합체해 놓으니 진짜 자동차 같죠? 오, 전기 자동차 잘 가는데. 이렇게 친환경 전기 자동차 만들기 미션 성공! 제가 디자인한 걸 직접 만들어가지고요 한 게 오늘 시간만 재밌었어요. 되게 뿌듯했고요. 사진도 찍을 때 제 작품을 보니까 친구들과 함께 협동해서 만든다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은 기초과학마을. 기초과학이란 공학이나 응용과학의 밑바탕이 되는 순수 과학을 말하는데요. 이곳에선 전기와 로봇, 그리고 화학 반응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이 먼저 반갑게 맞이해주네요. 학생들은 벌써 로봇과 친해진 것 같죠? 이곳은 로봇 풍선 터뜨리기 게임이 한창입니다. 로봇 뒷부분에 풍선을 달고 앞부분에 뾰족한 침을 이용해 상대방의 풍선을 터뜨리는 방식인데요. 로봇을 직접 조종해본 학생들은 로봇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제법 진지합니다. 과학으로 할 수 있는 신나는 체험에 눈빛이 반짝이는데요. 또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발포장을 넣으면 물에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게 돼요. 물과 기름을 이용한 나만의 램프 만들기. 투명한 병에 물과 기름을 적당히 섞고 떠오르는 방울을 흔들어주면 간단히 완성됩니다. 여기 사이에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 그 다음에 단수, 그 다음에 기름 순서로 돼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밀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사이에 뜨게 되는 거예요.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물방울이 보이죠? 강한 빛을 병 아래에 두면 예쁜 라바 램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밀도. 밀도가 낮은 물질은 위에 뜨고 밀도가 높은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데요. 물질의 밀도차를 이용해 이러한 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체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질까요? 지금 학생들은 그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비행기를 지구가 당기는 힘이 뭐죠? 중력. 예, 중력이고요. 그 중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비행기를 띄우는 힘이 뭘까요? 양력. 예, 양력이에요. 배에서는 부력이라고 하죠. 양력이고요. 그 비행기를 앞으로 가게 하는 힘은 추력, 그리고 비행기를 뒤에 당기는 힘. 예, 항력, 드래그 포스라고 해요. 항력. 이제 학생들이 직접 비행체를 만들고 띄워볼 텐데요. 중력과 양력의 원리를 생각하여 비닐과 스티로폼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나만의 비행체를 만들게 됩니다. 너무 뜰 수도 있으니까 너무 뜨면 안 되니까 추를 달면 중력이 커져가지고 뜨는 힘과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비행체 만들기는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센터인 익스플로라토리움과 국립과천과학관이 협의한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단순한 키트 조립이 아닌 나만의 해법을 찾아 다양하게 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만든 비행체를 띄워볼까요? 소형 윈드 튜브에 제작품을 올려놓는 아이들. 내가 만든 비행체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첫 비행의 기쁨, 바로 이런 기분이겠죠? 수많은 체험장 중 이번에는 어떤 곳을 가볼까요? 이곳은 로봇을 통해 포물선 운동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네요. 무선 리모컨으로 로봇을 조정하고 위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공을 발사해 바구니에 넣으면 성공! 학생들이 알록달록한 스틱을 교차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순한 구조물로 뭘 할 수 있는 걸까요? 차례로 교차해 놓은 스틱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순차적으로 폭발이 일어난 것인데요. 간단하면서 재미있는 구조물 만들기. 이를 통해 힘의 저장과 전달, 힘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 선율을 따라가 보니 과학 측정 가운데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인데요. 이 주인공인 테너 만토바 공작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아마 클래식을 자주 접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해설자가 오페라 곡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특별한 형식의 음악회인데요. 오감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창의력. 특히 음악은 두뇌를 자극해 뇌의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정서적 발달에도 크게 관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기만 해도 뇌의 활동이 촉진되어 지능이 향상된다는 모차르트 효과 이론을 발표하기도 했죠. 과학과 음악이 창의력이란 요소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책으로만 만나고 글씨로만 봤던 과학을 또 손으로 직접 체험해 보니까 되게 신선했는데 여기 쉽게 만날 수 없어서 콘서트 음악까지 가미해지니까 훨씬 더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클래식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여기 와서 체험을 하고 보니까 더 쉽게 느껴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이 열린 이래 이런 클래식 공연 코너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YTN 사이언스 TV가 국내 저명 성악가들로 구성된 NMC 솔리스트 앙상블과 함께 해설이 있는 즐거운 클래식 여행 코너를 마련한 것은 과학 역시 예술과 같이 접목될 때 우리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곳, 바로 국내 유일의 과학 채널 YTN 사이언스 부스인데요. 어떤 체험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까요?
아, 재미있는 과학 상식을 알아보는 OX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정답을 맞추기 위한 강한 의지가 엿보이네요. 정답은 이제 슬로건 OX 퀴즈로 가볍게 몸을 풀었다면 이번에는 뉴스 앵커가 되어볼까요? 학생들은 뉴스 데스크에 앉아 실제 뉴스 원고를 능숙하게 읽어나갑니다. 문제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저를 당황시키는 우리 친구 한번 실력을 볼 거예요. 큐 하면은 읽고 저는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 동선 오수입니다. 제 얼굴 이 TV에 나오니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긴장되고 떨렸지만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창의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 그 집중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같이 알려주겠어요. 이곳 YTN 사이언스 부스에선 두뇌 훈련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두뇌 훈련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뇌 속에 우리 신체를 조절하는 뇌 부위가 있어요. 거기에는 신체 지도가 있어요. 뇌 속에는 신체 지도가 있는데 집중력을 높이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집중력 훈련을 위한 몇 가지 동작을 함께 배워볼까요? 우리가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 손을 잘 움직여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오른손은 엄지를 펴고 왼손은 새끼를. 하나, 둘, 셋, 넷. 주먹을 안으로 이렇게 내리니까. 두뇌 훈련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학생들. 하나, 둘, 셋.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죠? 자, 이마 앞쪽에 전두엽이라는 곳이.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눈 감으세요. 눈 감고 그 자세를 유지. 지금 학생들이 따라하고 있는 자세는 학다리 자세인데요. 머리를 맑게 해주고 몸의 균형 감각을 키워주며 표현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양손에 무언가를 쥐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 집중력 스톤입니다. 동글고 길쭉하게 생긴 자석으로 자력을 느끼며 집중력을 키우는 훈련. 자력이 강한 두 개의 자석을 이용해 자기장이 만드는 공간을 인지하는 것인데요. 집중력을 잃는 순간 자석까지 붙어버리기 때문에 집중 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력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지 알게 되어서 재밌었어요. 한쪽에선 나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집중력 검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나의 집중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하지에서 이렇게 딱 쭉 공부를 하다가 힘들면 집중력도 보면 여기 40에서 60 사이에 있는 게 평균 표준 범위인데 지금 우리 기은이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평균보다 높죠. 그렇죠? 평균보다 집중력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심리적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뇌가 편안하게 이완되고 몸과 마음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집중력이 더욱 발휘된다고 하네요. 하면서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잘 나오는 스타일이고. 우리의 몸이 운동을 통해 근력이 강화되듯이 사람의 뇌도 훈련을 통해 두뇌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 틈나는 대로 집중력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겠죠? 좀 더 다른 체험관보다 좀 더 신비롭고 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뇌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뇌를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우리 신체를 먼저 활성화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뇌 체조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뇌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또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도로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두뇌 훈련법
그리고 또 에너지 집중력 스톤이라는 걸 활용해서 자기의 내면에 깊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험적인 어떤 활동들을 바탕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학. 우리가 꿈꾸는 미래. SF 영화 속의 상상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3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에서 미래 세상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데요. 미래의 대표 아이콘, 바로 로봇입니다. 안녕하세요. 는 로봇 사업단의 희구예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계시네요. 사람처럼 움직이고 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공연을 진행하는 MC 로봇으로 다양한 얼굴 표정과 행동, 그리고 율동까지 겸비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데요. 로봇의 귀여운 율동 한번 감상해볼까요? 동요에 맞춰 깜찍한 율동을 선보이는 키보. 아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눈썹도 들썩들썩, 표정까지 살아있습니다. 눈앞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춤을 추는 로봇이 마냥 신기한 아이들. 키보의 특별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번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과학 체험을 해볼까요? 자연이 건강해야 모든 생명들이 건강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어디선가 흙냄새가 나는데요. 환경생명마을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볼까요? 환경 살리기에 앞장선 우리 학생들. 흙과 미생물을 이용해 천연수질 정화제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자연을 살리는 흙공 만들기. 어떤 재료로 만드는 걸까요? 지금 넣은 액체는 원래 딸기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밀가루를 이용했어요. 밀가루를 넣고 뿌연물이 되면 여기다가 EM 원액이랑 당미를 섞은 거를 넣어가지고 7.5ml, 7.5ml씩 넣으면 이런 원액이 탄생해요. 그러면 이건 발효가 다 된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흙공을 만든 거예요. EM 발효액은 다른 말로 유용 미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 사람에게 유익한 수십 종을 조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합성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100% 천연 재료이고요. 토양이나 물속에서 좋은 미생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먹이가 됩니다. 저는 대체 그냥 흙으로 공을 왜 만드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흙공이 치리류가 되면 하얗게 곰팡이가 피고요. 그 흙공을 하천이나 어항에 넣으면 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대요. 신기하죠? 정말 흙공 표면을 보면 메주처럼 하얗게 곰팡이가 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흙공을 하천에 넣어주면 서서히 녹으면서 물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이번엔 폐유지를 넣은 화분에 식물을 키워보는 방법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식물은 사람이나 동물처럼 물을 마실 수 있는 입이 없는데 어떻게 흡수하고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원리를 알아보고 흙 대신 신문지와 폐유지에 식물을 심어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줄이 밑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줄이 물을 타고 올라가는 모세관 현상, 삽수한 현상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물을 타고 올라가서 허브를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허브의 효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신문지가 다 보고 버려지잖아요. 그 버려지는 신문지들을 물에 다 풀어가지고 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폐유지를 쓰자는 취지로 신문지를 사용했어요. 학생들이 화분을 직접 만들며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버려지는 폐유지와 신문지로 화분을 만들어 봄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겠죠? 자연도 살리고 과학도 배우는 친환경 화분. 작은 생각의 차이가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335 모여 정성스럽게 지구본을 만들고 있는 학생들. 꽤 진지하게 조립하고 다듬는 모습인데요. 지구본은 왜 만드는 걸까요? 직접 지구본을 만들어 보면서
이제 지구본을 만들고 또 지구본을 남극과 북극을 그려보면서 남극과 북극에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고 또 그쪽에 있는 과학기지를 직접 체크를 함으로써 과학기지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남극과 북극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두 곳 모두 영하의 추운 지역이고 펭귄과 물개 등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오늘 그 차이점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남극은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 북극은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이고요. 남극의 날씨는 영하 40도씨에서 0도씨, 북극은 영하 16도씨에서 영상 6도씨, 그리고 남극에는 펭귄, 물개, 고래 등이, 북극에는 북극곰과 여우, 슬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한국 최초의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하였고 이후 북극 다산과학기지, 쇠빙연구선인 아라원호, 그리고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를 통해 극지 해양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지 연구소에서는 빙하를 통해 지구의 기후변화와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고요. 생물이 극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진화하는지, 또 내장돼 있는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눈과 얼음뿐일 것 같은 이곳에도 식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 남극에는 꽃이 피는 식물 2종류가, 북극에는 무려 180여 종이 서식한다고 하네요. 북극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이 식물들 볼 수 있으니까. 극지 탐험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보는 하나 씨와 아이들. 남극과 북극의 생태계를 둘러보고 기후변화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는데요. 자, 지구를 사랑해요. 펭귄과 함께 극지 탐험 인증! 신재생 에너지 부스. 태양 전지를 이용해 모터보트를 움직여보는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지배판은 PM 반도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PM 반도체는 P층과 N층으로 나눠진 두 개의 층이 존재하고요. 이 N층에는 안정된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하나씩 더 존재하고요. P층에는 전자가 하나씩 더 존재합니다. 이 프로펠러가 태양광 발전에 의해 돌아가면서 바람이 뒤로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이에 대한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배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다소 어려운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설명을 듣는 학생들. 언니 오빠들의 정성 어린 준비가 아이들의 궁금증을 더욱 유발시킵니다.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서 조립해보고 그것이 실제로 구동되는 모습을 보면서 태양광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순서에 따라 모터보트를 조립한 후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태양 전지판을 부착합니다. 바깥을 4개 여기 끼고 이거 있지, 이 부품. 그 부품. 이거를 이쪽 껴봐. 만드는 방법부터 원리 설명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 체험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동안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과학과 좀 더 친해질 수 있겠죠? 짠! 드디어 모터보트 완성! 그럼 이제 보트를 작동시켜볼까요? 물 위에 띄우고 태양 전지판을 향해 조명빛을 쬐어주자 서서히 속력을 내는 모터보트. 실제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보트뿐 아니라 자동차, 비행기 등 각종 운송수단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네요. 태양열로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슛! 골인! 이번엔 축구 시합이 열렸습니다. 축구공이 회전하며 골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학생들이 종이컵을 이용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이컵을 당겼다가 풀어질 때 하는 힘으로 종이컵이 돌아갈 때 회전을 하는 힘으로 골대에 넣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컵을 감고 있던 고무줄을 놓자 UFO처럼 회전해 골대 속으로 슛! 골인!
공이 회전하면서요 공기를 끌어들이는데 이때 공의 회전 방향과 같은 쪽으로 흘러가는 공기가 속력이 빨라져서 이쪽에 압력이 작고 반대쪽은 그 공기와 공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압력이 커서 이 압력 차이로 인해서 공이 휘어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씨 도전! 배운 대로 종이컵에 고무줄을 팽팽하게 비감아 골대를 향해 감고 있던 고무줄을 놓으면 에구구, 하나씨 골대는 반대편이라고요. 고무줄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반대로 잡아서 반대로 날아갔어요. 아니, 얼굴 빨개져. 나 어떻게 알려줘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있으니까 당기세요. 네. 그다음 돌리세요. 이쪽 손을 바꾸고 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결국 개인 지도를 받고 나서야 제대로 방법을 이해한 하나씨.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옆에 하시면 자,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요? 이번엔 골인시킬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멋지게 성공! 들어갔어요. 다양한 체험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2013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 열정을 다해 과학과 마주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평소에 이제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창업 체육 활동이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지금까지 해보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학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평상시에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같이 체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우리 아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부스도 여러 가지 있어서 많이 체험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외국인 아저씨들도 많고 신기한 것도 되게 많아갖고 체험할 것도 많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과학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친근하게, 그리고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준 2013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 온 가족이 과학으로 하나 되는 그곳에서 내년에 다시 만나요. 하나씨, 평소에는 잘 안 가던 시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기분이 좀 묘한 게 오늘 하루 종일 과학 체험을 했으니까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신나게 논 기분이에요. 그게 바로 과학 축전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번 축전의 주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주제라면 과학 상상의 날개를 달자였죠? 맞아요. 학생들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과학 체험.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과학을 신나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네, 대한민국의 융합 인재, 창의 인재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주계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빛나라 창의력!